안녕하세요. 조태하TV입니다. 이제 곧 구정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구정 연휴 동안 안전운전 하시고 또 요즘에 또 코로나도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코로나도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의 주제는요. 온천 4구역 레미안 포레스트지 당첨자 발표가 났는데 그 결과는 어땠고 그 영향이 어떻게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분석 영상입니다. 조태자TV 컨텐츠는 이렇게 7가지로 진행이 되고 오늘은 청약 및 기초 강의, 실전 강의 편이 되겠습니다. 제 영상은 투자자의 사견일 뿐이니까 참고로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레미안 포레스트지 당첨자 발표가 났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알기 쉽도록 온천 4구역 레미안 포레스트지 당첨 최저 가점과 최고 가점, 그리고 평균 가점, 그리고 연재 거제 2구역 레이 카운티의 당첨 가점에 대해서 좀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이렇게 제가 엑셀로 2개 표를 만들어 봤거든요.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비교하기 좀 더 쉬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비교를 좀 해봐도 4,400세대의 레이 카운티와 4,000세대가 넘는 온천 4구역 레미안 포레스트지의 가점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84A 타입이 모두 판상형의 4베이 30평대였는데 가장 물량도 많았고 또 인기도 많은 타입이었죠. 이것을 이제 경쟁률도 굉장히 높았거든요. 근데 84A 기준으로 봤을 때 최저 가점이 65점이었고 그리고 최고점이 79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평균이 67.47점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65점이라는 건데 평균 65점이 되려면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최소한 무주택 기간이 만 30세부터 해가지고 45세 정도까지 진행이 무주택이어야 되고 또 청약 통장도 15년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녀가 2명에 배우자 1명 있어야 겨우 65점 정도 되는 가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5점이라는 가점이라는 게 매우 높은 점수인데 지금 84A의 최저 커트라인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레이 카운티 같은 경우에도 최저점이 84A의 66점, 84B의 65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84B 타입 같은 경우 최저점이 61점이고 84C 타입과 84D 타입은 59점과 55점이었고 가장 낮은 것은 84E 타입이 54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84B 타입의 평균 가점은 65점 23점으로 꽤나 높은 점수가 나왔고 84C 타입도 62.44점입니다. 그러니까 꽤나 높은 점수고 D 타입과 E 타입이 58점, 57점으로 평균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제 평형대에는 가점이 상당히 좀 높게 나오는 편이고 약간 비선호 타입이나 아니면 84D나 E 타입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약간 복불복으로 약간 그렇게 50점대 가점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레미안 포레스트지 가점 결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은 72 타입형이 가점이 84 타입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 레이 카운티 같은 경우에도 75 타입이 최저 가점이 69점이었거든요. 그런데 72A가 BA와 이제 레이 카운티 말고 레미안 포레스트지 같은 경우에도 72A 타입과 B 타입이 최저 가점이 63점이 나왔습니다. 84B, C, D, E 타입보다 높은 점수로 나왔거든요. 이 말은 그 평균 점수도 평균 가점이 65점대입니다. 이 말은 물량이 7E 타입이 좀 적게 나왔기 때문에 좀 눈치 작전이 조금 치열했고 이제 앞으로 뭐 대염 3구역이라든지 양정 1구역 나왔을 때도 뭐 비슷하게 눈치 작전은 꾸준히 진행이 될 것이고 가장 주력으로 삼고 있는 84A 타입의 판상형 같은 경우에는 가점이 높은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65점 이상의 가점이 있는 사람들이 청약을 넣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 이제 청약 전략에 있어서도 84A 타입 같은 경우에는 65점 이상인 사람들이 넣으시고 나머지 타입은 약간 눈치 작전으로
조금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청약 전략을 알려드렸잖아요. 앞으로도 이런 이제 추세는 제가 봤을 때 양정 1구역이나 대염 3구역도 똑같은 추세로 가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또 특이점은 지금 5구 타입하고 4구 타입도 생각보다 높은 가점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번 청량권부터 특이점이 있다면 생애 최초 특공이 좀 나오는 그런 케이스였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60제곱미터 이하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 높아진 케이스라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5구와 4구 타입도 선호도도 조금씩 높아지는 지금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레미안 포레스트지 청약 결과도 약간 이런 최근의 트렌드를 조금 반영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금 1월 오늘 이제 한국 부동산원 주간 동향이 나왔는데요. 지금 이번 주부터 서울 아파트 가격이 주간 가격이 하락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 상승을 했고 오래간만에 하락인데요. 사실 서울 부동산은 2013년부터 9년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꽤 오래 전부터 지금 수도권은 구축과 외곽까지 다 올랐기 때문에 투자재로서의 이제 매력은 상당히 없는 시기고, 나중에 제가 이전에 유료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도권 서울에 투자를 하시려면 서울의 하락장이 굉장히 정점에 갔을 때, 굉장히 하락을 많이 하고 전세율이 올라갔을 때, 그때가 투자의 타이밍이지 지금은 투자로 진입할 수 있는 시기도 아니고 또 여건도 안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지금은 조정지역이고 또 대출도 안 되고 가격 자체가 높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에 투자를 하실 필요는 없고, 제가 그 수도권을 대체할 지역인 부산 경남에 계속 관심을 가지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도 그 이유입니다. 이번 주에 보시면 전국에서 하락을 하고 있는 지역을 보면 서울과 대구 그리고 대전, 세종이 되고 있는데요. 세종하고 대전 같은 경우에는 같은 생활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종이 작년에 엄청난 상승을 했고 급격히 상승했기 때문에 입주장에 맞아서 조금 하락하는 것은 당연한 이제 결과기도 하고, 세종이 또 그렇게 하락을 이제 맞으면 인근 지역인 대전에도 영향을 미치고, 대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오랫동안 상승을 했고 조정장이 또 길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상승이 좀 오래 지속이 됐고 하락의 영향이 많이 없었던 대전하고 대구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한 당분간 계속 하락의 영향을 계속 받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양 물량이 2023년까지 굉장히 많고 입주 물량도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023년까지 대구는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서 그 과정에서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계속 찾아가는 게 지금 중요한 시점 같습니다. 그 반면에 지금 부산 경남은 아직 상승을 하고 있지만 전국적인 이제 매수 심리의 약화, 대출 규제, 금리 인상의 영향을 꾸준히 받고 있고요. 그리고 약간 특이점을 보시면 전북하고 충북, 경남, 충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이제 시기적으로 안 좋고 비수기고 그리고 투자 심리도 주고 있는 상황에서도 전주보다 더 상승폭을 확대되는 이제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이제 거래 절벽 현상과 매수 심리 약화 현상은 3월에 진행되는 이제 대선 이후 시장의 반응을 보고 사람들이 투자를 하겠다 이런 것을 좀 볼 것 같고요. 대선의 당선자의 시장 공략, 부동산 정책에 좀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5월 31일 그러니까 6월 1일 기준으로 종부세나 아니면 재산세의 기준이 되는데 5월 31일까지의 이제 집주인이 그것에 이제 종부세나 아니면 재산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데요. 법인이나 다주택자가 만약에 매도를 올해 해야 되는 상황이면 올해 5월 31일까지는 매도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에 급매가 나오게 된다면 그때 급매를 매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월 이후로는 지금 임대차 3법이 개정된 이후로 만 2년이 되는 시기라서
그동안에 5% 상한을 요청했던 그런 세대들은 7월 달에 거의 마지막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7월 이후 시장은 어떻게 되냐면 그 5% 상한된 그동안 그 5% 상한할 수 있는 계약갱신권이 있는 세대와 없는 세대의 전세 이원화가 진행됐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5% 상한제가 없는 그런 이제 단일화되는 전세 시장이 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전세 시장이 그만큼 또 올라가게 될지는 이제 7월 이후의 시장을 관심 있게 보시고 만약에 전세율이 올라가게 된다면 또 투자의 포인트가 생기기도 하는 시점입니다. 자산은 지금 보시면 이제 코스피, 코스닥도 오늘 이제 3% 넘게 하락하면서 거의 시장이 패닉인 상태로 좀 많은 하락이 있었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은 하락이 지금 단기에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8천만 원대에서 4천만 원대로 절반의 자산 시장에 이제 50% 하락이 있었는데요. 그 자산의 특징별로 상승과 하락폭이 크고 짧은 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가장 변동이 큰 게 비트코인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나스닥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코스피나 다우가 이렇게 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영향이 가장 늦게 오는 게 이제 부동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그 비트코인이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할 때 엄청나게 상승은 하지만 또 하락할 때 엄청나게 하락하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완전히 사람들 관심에서 아예 없을 때 그때 분할로 매수를 해서 그냥 많이 오를 때까지 장투하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 나스닥 또한 이제 좀 사람들에서 관심이 좀 많이 없을 때 그때 좀 투자를 한 게 낫고 코스피나 다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조정이 들어갈 때 조금씩 분할로 뭐 배당주로 들어가는 것도 저는 좋은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하락장이 진행될 때 최대 20% 정도 하락이 됐거든요. 그래서 금매가 10%에서 20% 정도 금매가 나오게 된다면 금매를 매수해서 내가 실거주를 만들어 가거나 아니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갈아타기를 시도한다든지 뭐 이렇게 이런 시기에 이제 금매로 사는 것도 좋은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강의 때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작년 3월에 2020년 3월에 재작년 3월에 코로나19의 이제 폭락 시기에 제가 시나리오를 짜서 이제 주식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짠 건데요. 처음에 투자 금액이 이제 1억으로 시작을 해서 지수가 20% 하락할 때마다 제 여윳돈에 1억에서 현금을 20%씩 계속 투자를 하면서 분할로 매수하는 방법으로 썼고 실제로는 제가 1,400이 넘으면 마지막 20%를 넣어야 되는데 실행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시장이 900까지 떨어진다는 거의 폭락장이 될 거라는 예상이 컸기 때문에 선뜻 손이 나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상승이 시작되고 60% 다시 상승을 했을 때부터 현금으로 분할 매도하는 작전이었는데 또 이건 역시 생각보다 제가 빠르게 매도를 해서 그렇게 수익을 많이 내지는 못했는데 제가 그런 이제 마인드를 컨트롤해서 예정대로 진행을 하더라도 최종 수익은 6,200만 원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만약에 현금은 2억이 있어서 똑같은 전략으로 진행이 된다 한들 이제 주식으로 남길 수 있는 수익은 제가 봤을 때 지금 1억 2천이 거의 최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6천이나 1억 2천 가지고 삶을 변화시키거나 아니면 파이어족이 되거나 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식보다는 부동산 투자의 기회와 사이클을 잘 타서 올라가는 게 저는 더 보통 확률적으로는 더 낫다고 보는데 주식에 있어서도 제가 본인이 엄청나게 메리트가 있으면 또 그렇게 또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이 하락할 때 방어가 조금 더 잘 되고 상승할 때 또 상승의 효과를 제대로 탈 수 있는 투자 대상이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 투자를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하는 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잠깐 제가 강의 약간 홍보를 하자면 1월 말에 이제 부산에서 유료 부산 특강을 진행을 했거든요. 1월 22일과 23일 이제 토요일 일요일에 3시간씩 이제 5만 원을 받고 진행을 했는데 40분이 넘는 분이 강의마다 다 이제 참석해 주셔서 엄청 열심히 이제 들어주셨고 제가 또 열심히 강의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그때는 이제
이제 블로그 이웃들 대상으로 제가 강의를 진행했는데, 이번에는 유튜브 구독자들을 대상으로 제가 강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3월 12일 토요일하고 13일 일요일에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영상의 하단 댓글에 제가 공지사항에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 양식을 업로드 시켜놨어요. 그 링크를 타고 가셔서 이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강의 내용은 3시간이 진행되는데요. 처음은 이제 1시간째는 투자 마인드 세팅하고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부자 되는 3단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다음 2부에서는 본격적인 부동산 이제 시황과 사이클, 그리고 주요 지표와 실전 투자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갭매우기 투자법과 시나리오 투자법, 이 두 가지만 이제 알고 가셔도 아무리 불인이라 한들 뭐 갭 투자라든지 아니면 그냥 시나리오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022년에 이제 부산 경남 부동산 시황은 제가 이제 예상을 하기에는 3월에 동네 내면 입주장이 끝난 이후에 전세 시장을 봐야 합니다. 지금 1월인데 동네 내면 입주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전세가가 지금 제대로 못 맞추고 전세 하락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게 3월까지 저는 정리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전세가도 상승을 하면서 부산 전체적으로 전세 시장이 좀 살아나리라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3월에 대선이 끝나면 그동안 매수를 유예했던 매수 수요들이 다시 살아나면서 거래가 서서히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5월 31일 전까지는 사람들이 법인이나 다주택자가 내가 매물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부터는 전세 가격도 상승하기 때문에 이때 시기에 진짜 전세가 상승하는지, 그리고 금매들이 나오는지를 보시고 그때 금매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렸고, 새로운 이제 당선된 이제 대통령이 다주택자 중과 완화를 되는 시점이 있으면 그때도 일시적으로 시장이 안정화되고 또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좀 시장의 상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양정 1구역과 대연 3구역 에코델타 계속 분양이 이어지고, 그리고 2022년에는 지금 부산에 28,000세대가 넘는 세대가 입주가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대연 1구역과 대연 3구역과 양정 1구역 에코델타 분양 이후에는 대규모 원도심 분양이라든지 아니면 외곽의 신도시 분양이 굉장히 줄어드는 시기가 옵니다. 2023년부터는 분양 물량이 줄어들고 입주 물량도 안정화되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러면 수도권 조정 사항의 이제 대체지로 저는 부산 경남을 보고 있는데, 그 시기가 내년부터 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올해 여러 가지 몇 번의 이제 조정의 기회가 올 때 그때 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상반기 때는 거래량 없는 눈치 보기 장이 계속 유지가 될 것 같고, 대선과 하반기에 거래량 증가를 이제 예상을 하는데 그때 거래량이 제대로 되는지를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반기 임대차 3법 이후에 전세가가 실제로 상승을 하는지도 봐야 되고요. 메이저 분양 이후에 6만 세대의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영상에 제가 영상을 또 촬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향후 이제 준비 중인 컨텐츠는 특공별 이제 당첨 전략 및 그리고 준비, 그리고 2022년에 부산 경남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아까 전에 6가지 상황에 대해서 조금 공급적인 측면에서 좀 자세히 좀 말씀드리고, 투자금 5천만 원으로 저평가 투자를 하는 지역 등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고 앞으로 후속 영상이 기대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절 연휴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